자,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다룰 본격 주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판넬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어떤 주제를 다룰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유 있는 분노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지 그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온 세계에서 얻은 경험, 정치에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종로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정부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고 제가 결단해서 손잡고 우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바람을 이 정부에서 한번 일으켜 보십시다, 여러분. 예, 전현직 대통령이 과거부터 치열하게 경쟁을 해왔던 그런 모습을 직접 보셨는데요. 이 사안을 다뤄주기 위해서 오늘 세 분 팬을 모셨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장해찬 시사평론가, 박성진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김 부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전현직 대통령이 과거부터 저렇게 치열한 경쟁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난주에는 두 사람이 분노한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분노 이야기 하기 전에 아까 방금 목소리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정치보복 이야기하는 기자회견에서는 기침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종로의 유세 때는 기침을 안 하네요. 그때는. 네. 아, 그러네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두 전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정면 충돌한 거는 하루 사이 충돌한 거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분노가 이유 있는 분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연 이유가 명분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건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의 일단 악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대통령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까 1996년 종로 선거에서 또 시작해서 22년간 네. 친노 세력과 소위 친이 세력이 그로부터 지금까지 2018년이니까 22년간 서로의 경쟁과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앙숙 이런 관계로 왔다는 게 하나 깔려 있고요, 밑바탕에.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이 분노를 표출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네. 본인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이 있든 없든 그러나 이제 많은 검찰 수사 결과는 이제 잘못이 있는 걸로 드러나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있든 없든 나를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하는 이러한 거를 보복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정치보복을 이야기한 것도 기분이 안 좋지만 네. 자기가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면서 궁금했다. 또 그 부분 그것도 문제고 또 그다음 검찰에 뭔가 이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뭔가 하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그래도 웬만하면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는데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쐐기를 받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분노라는 게 굉장히 정당한 분노라는 김 부장의 말씀. 정당하다는 것보다도 네. 서로 이런 건데 정당하다는 거는 아니시고. 그건 네.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네, 평가를 해봐야 되고.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자, 박성진 기자께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수사가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혐의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혐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출신들로 분류가 됩니다. 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국방부 출신 인물들로 나뉘어지는데요. 네. 먼저 청와대 출신 중에서는 권재진 전 민정수석, 이 민간인 사찰 혐의로 소환 조사 예정이고요. 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자금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네. 김태효 대외전력기획관, 김진모 민정이비서관 등이 지금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네네. 국정원 출신으로는 김성호 원장, 그다음에 원세훈 전 원장, 김주선 기획조정실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방부 출신으로는
정치 관여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연재욱 사이버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 그리고 국방부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아주 핵심 참모들은 다양한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장혜찬 평론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혐의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거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딱 잘라서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 기자님 설명처럼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 주어진 혐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네. 가스부터 시작해서 댓글 부대, 민간인 사찰, 그리고 최근에는 국정원 특활비 의혹까지 여러 혐의점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렸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밝히게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초조함을 느꼈다고 하고요. 네. 지금 제가 어제 늦게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네네.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었는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청와대의 전 수석들과 비서관들이 모인 정례 야유회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간의 어떤 평가나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상당한 기대감을 표출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대가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신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4년 동안 참 치사스러운 세월을 보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치사스럽다는 표현을 썼다고요? 왜냐하면 친박과 친이의 갈등, 네네네. 감정의 골이 사실 여당과 야당 이상으로 깊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고 자신도 협조할 거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네. 마치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기다렸다는 듯 다 구속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적법한 수사 과정이라면 검찰의 수사 자체를 우리가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네. 하지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나 박홍근 의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김윤옥 여사가 명품백을 구입했다는 이런 사실들을 언론에 먼저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확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것은 다분히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이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김 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정진석 의원, 이분도 역시 이제 MB 측 인사긴 한데, 이번에 이 검찰의 전방위 수사, MB 수사의 뒤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인 백원우 비서관이 있다. 사실 백원우 비서관 하면은 부장 보셨겠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연결식 때 MB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그렇죠. 표출했던 그런 분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에 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번 수사에 배후했다, 이런 식으로 정진석 의원이 주장을 했거든요. 배후에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실이 규명되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그렇죠. 정준석 의원은 원래는 범친박 계열입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앞장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여기에 네. 배우로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거론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은 보통 이제 이 검찰이라든가 사정기관하고의 연락하는 역할을 많이 역할을 하거든요.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 민정수석실에서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이전에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 출신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민정비서관 하다 민정수석이 됐죠. 네. 그래서 과거 정부는 여러 가지 검찰과의 연락 업무라든가 이런 걸 지휘 업무를 담당하는데 수사에 직접 관여하도록 원래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과거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그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건 다 아는 거고,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정부는 그렇게 하는지 안 한다고 주장하고 안 있습니다만. 한다고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정진석 의원은 이거를 그 당시에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실장에서 사죄하라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고 홍준표 대표도 바로 일개 비서관이 지금 수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네. 뭐 무슨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홍준표 대표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장평론가 보시기 어떻습니까? 사실 이 정치권에서의 이 여러 가지 소문이나 주장을 모두 다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왜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실세라고 의혹을 표시하느냐? 사실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여러 가지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선출직 정치로 뛰어들 의지는 조금 약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 정치인 출신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네. 조국 수석을 대신해서 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에서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화를 내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과하는 과정에서 그 좀 그릇이 넓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감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결정적인 고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 야당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실세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부장님. 그렇다면은 이번에 전현직 대통령의 갈등이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갈등부터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악연이 아주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이 22년 악연은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이 두 세력 간에. 그전에는 양김씨 간의 어떤 일종의 갈등과 경쟁이 한 40년 정도 반복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양김씨 간의 갈등이 한 20여 년 네. 된 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거에 버금가는 정도였는데, 이러한 22년간의 악연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이번 수사에 직접적인 이유와 배경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현 정부는 그런 악연과는 무관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것을 우리는 정당하게 수사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청와대가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건데 어떻든 악연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악연은 굉장히 22년 역사에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많았죠. 한 4차례의 큰 갈등이 있었는데 네. 네. 한 번은 96년 종로 총선에서 대결해가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마는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의원직을 상실을 하면서 네. 2년 후에는 또 새옹지마가 돼서 노무현 당시 후보가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그리고 보선에서 당선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나중에 2002년에는 서울시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네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 선거하면서 그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된 초반까지 네. 행정수도 문제를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이전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네.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입장에서 거기로 가면 그렇죠. 반대하는 입장에서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하게 되면 네. 근데 그게 2004년 10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의해서 있는다 이런 거에서 이런 그런 판결을 내리면서 네네. 일단은 그 이후에도 갈등이 또 있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수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4차례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 모습이 함께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박성진 기자께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평창올림픽이 사실 삼수 끝에 유치에 성공한 거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유치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 이건희 회장을 특별 사면시키면서까지 막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해서 사실은 이전 대통령 때 유치가 성공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평창올림픽 개막식에도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소환이 그 올림픽 전쯤에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그 여러 가지 평가가 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라는 테마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그 평화라는 테마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올림픽 테마에 맞게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올림픽 전에 최대한 일찍 끝내고 올림픽을 맞아야 한다는 의견과 올림픽 기간 내에는 수사에 대한 어떤
그 물밑 진행은 이루어지겠지만 공표는 하지 않고 네. 이후에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 장평론가께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검찰총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주요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분명히 기자들에게 국민들을 향해서 다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하느냐 마느냐가 이야기될 정도로 아직까지 주요 수사가 마무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검찰총장의 그 말, 이 존재감을 상실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사실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 사법부를 지휘하는 입장이지만 존재감이 좀 많이 미미해진 게 사실이고요. 이게 비단 검찰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 부처의 수장들보다는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로 무게 중심이 과하게 쏠려 있으면서 모두가 청와대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경제부처를 컨트롤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기재부 네. 장관이죠. 지금 정부의 정계에서는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과 빗댄 것인데요. 실질적인 이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장하성 정책실장 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관련된 발표도 기재부를 놔두고 법무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안보 문제 역시 송영무 국방장관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말이 훨씬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고요. 두 사람이 갈등 국면에 비춰질 때 청와대가 항상 문정인 특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부처의 수장들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보다 대통령의 측근들, 청와대 중심으로 이 권력의 흐름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평창 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검찰의 급물살 수사 때문에 그 이전에 소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진단을 좀 소환이 됐으면 해봤습니다. 가기는 힘지 않을까요? 그런 논란을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계속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